35년째 환자를 돌보는 의사분께 물었습니다. 의사 생활 중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였냐고.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며 헌신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날 때마다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오늘도 충분히 멋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도 멋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60대가 꼭 알아야 할 뇌 건강과 치매 예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 나이를 최소 10년은 젊게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노년 건강 전문의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년 건강 전문의로 활동하였습니다. 그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케이스가 바로 치매 환자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70대 박할머니의 경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으셨는데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는 순간, 선생님, 그럼 이제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던 그 눈빛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건강 관리와 치매 예방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10년간 추적 관찰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60대에 올바른 뇌건강 관리를 시작하신 분들은 80대가 되어서도 또렷한 정신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뇌의 변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뇌세포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지만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김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였지만 적절한 뇌건강 관리법을 실천하신 결과 2년 후 인지기능이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루 30분, 주 3회 이상의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 조금 찰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훈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이 뇌의 가소성을 높입니다. 책 읽기, 십자말풀이, 새로운 악기 배우기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한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뇌의 예비 능력이 향상되어 치매 발생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서양 의학 연구에서 모두 이런 방법들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혈관성 치매의 예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병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혈관성 치매가 두 번째로 흔한 치매 유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혈관성 치매의 비율이 서구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혈관 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72세 이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부터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라며 치료를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오셨는데 뇌 촬영 결과 작은 뇌경색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혈관성 치매의 시작이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다행히 알츠하이머병과 달리 예방과 진행 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입니다. 수축기 혈압을 130 이하로, 이완기 혈압을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공복 혈당 100 이하, 당화혈색소 6.5% 이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1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수치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간단하게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싱겁게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이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등도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혈관 건강이 개선되어 혈관성 치매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이 할머니도 적극적인 혈관 관리를 통해 더 이상의 뇌경색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깨어있는 동안 쌓인 노폐물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이를 뇌의 청소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런 청소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게 됩니다. 68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자주 깨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 깊은 잠의 비율이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이후 수면 위생 교육을 받으시고 수면 환경을 개선한 결과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셔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알코올, 과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잠들기는 쉽게 해주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피하셔야 합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 따뜻한 목욕 등의 이완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과 정신 건강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외롭고 고립된 생활은 치매 위험을 50%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활동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인지기능이 더 오래 보존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5세 정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남편을 여의신 후 집에서만 지내시며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 만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걱정이 되어 내원하셨는데 검사상 우울증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혼자 있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지역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서예, 노래교실,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둘째, 종교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종교의 종류와 상관없이 규칙적인 모임과 공동체 의식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넷째, 손자녀나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늘려보세요. 세대 간 소통은 새로운 자극을 주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시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영양 공급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69세 김할머니의 경우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주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과일이나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부족과 함께 경도인지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영양사와 상담 후 식단을 개선하신 결과 6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견과류나 들기름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와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가 특히 좋습니다. 하루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5가지 이상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셋째, 통곡물과 콩류입니다. 현미, 귀리, 꼬콩, 두부 등은 뇌에 필요한 비타민, 균과 식이섬유를 공급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 튀긴 음식 등을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정제당이 많은 음식입니다. 사탕, 케이크, 탄산음료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물론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드셔도 괜찮지만 평소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단 관리를 통해 뇌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줄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손상됩니다. 특히 60대는 은퇴,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입니다. 71세 최할아버지의 경우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계셨죠. 이런 상태가 2년간 지속되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내원하셨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신 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하루 10분씩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하시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 좋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산책, 수영,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셋째, 취미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스트레스를 잊게 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원예 활동 등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생각하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나이 들어서 쓸모없다가 아니라 경험이 풍부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뇌 건강이 개선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는 혼자 알기보다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과 당부사항입니다. 35년 의사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좋은 치료법과 예방법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는 규칙적인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주에는 수면 습관을 개선해보세요.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에는 식단 개선을 해보세요. 하루 한 가지 색깔 채소를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넷째 주에는 사회적 활동을 늘려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한 가지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한 달 후에는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고 꾸준함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들도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요즘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 성격이 변한 것 같다. 말수가 줄었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는 70대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적절한 치료와 생활 관리를 통해 80대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 치매 치료제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지만 진행을 늦추는 약물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60대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투자하실 때입니다. 오늘부터 규칙적인 운동, 편안한 수면, 건강한 식단, 좋은 사람들과의 대외 관계, 딱 4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10년, 20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